당신은 혹시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중요한 순간, 엉뚱한 말만 내뱉고 후회했던 경험, 속마음과 달리 차가운 말만 튀어나와 관계를 망쳤던 기억. 수많은 단어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지만 결국 입 밖으로 꺼내는 말은 그저 껍데기뿐인 언어일 뿐인 순간들. 우리는 언어가 소통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가장 큰 오류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당신이 언어를 많이 알수록, 더 유창하게 말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진실된 생각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말 잘하는 법을 가르치는 스킬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껏 겪어온 소통의 좌절과 오해의 근본 원인을 파헤치는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말할수록 더 외로워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단 한 번의 시도로 당신의 진심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지,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더 많은 어휘를 배우고 더 논리적으로 말하는 법을 익히죠. 사회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학원을 다니며 언어를 마스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어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현란한 단어와 논리적인 구조를 짜는데 집중하느라 그 말 속에 담겨야 할 진짜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내 진짜 생각인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정말 내 마음과 일치하나?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이 질문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똑똑해 보이기 위해, 혹은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하기 위해 나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입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당신의 마음은 점점 더 고독해집니다. 당신은 마치 언어라는 감옥에 갇혀 당신의 진정한 자아와 멀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철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 바로 그곳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슬픔, 기쁨, 사랑, 고통. 이 감정들을 우리는 과연 언어로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너무 슬퍼, 정말 행복해라는 말로는 그 감정의 깊이와 넓이를 절대로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사랑해라는 세 글자로 요약하는 순간, 그 사랑의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은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단어를 사용해도 결국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표현하려는 진정한 생각과 감정은 언어의 논리적 틀에 갇히지 않는 훨씬 더 크고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칩니다. 억지로라도 말을 쏟아내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통의 가장 큰 비극이 발생합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말하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진실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포기하라고 말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이후 철학적 탐구에서 언어를 언어 게임이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논리적인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라 특정한 맥락과 규칙 속에서만 의미를 갖는다는 충격적인 통찰이었죠. 예를 들어, 당신의 친구가 나 오늘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을 때 대부분은 힘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내가 옆에 있어 줄게라는 말을 하고 싶을 수도 있죠. 논리적인 언어 게임의 규칙을 따르면 힘내가 맞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라는 또 다른 언어 게임에서는 내가 옆에 있어 줄게가 훨씬 더 적절한 규칙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수많은 언어 게임의 규칙을 알지 못하며
심지어는 자신이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의 언어, 가족과의 언어, 연인과의 언어를 뒤죽박죽 섞어 사용합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우리의 말을 오해하고 우리는 또다시 좌절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 게임을 하고 있었기에 아무리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도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던진 농담이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고 당신의 진심, 어린 위로가 상대방에게는 공허한 빈말처럼 들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언어가 상대방의 맥락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역설적으로 침묵에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생각을 말로 옮기기 전에 먼저 침묵하십시오. 비트겐슈타인이 말했듯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합니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포장하기 전에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본질을 오롯이 느껴보십시오.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마치 물속의 진흙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흙이 가라앉아야 비로소 물이 맑아지듯 당신의 감정이 정리되어야 비로소 당신의 생각도 명확해집니다. 둘째, 말이 아닌 행동으로 말하십시오. 언어가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소통의 길을 발견합니다. 바로 행동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힘내라는 말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심을 온전히 전달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행동도 언어만큼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언어 게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상대방이 사용하는 단어의 논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이 어떤 맥락과 규칙 속에서 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명한 소통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괜찮아라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나는 괜찮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을 읽어내는 능력을 키우세요. 당신이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언어의 본질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생각을 전달하는 유일한 도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을 왜곡하고 진심을 가리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지금 이 말을 하려 하는가? 이 말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야말로 당신이 겪어온 모든 소통의 좌절을 극복하고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침묵의 언어를 배우십시오. 당신의 진심은 말보다 행동과 침묵 속에서 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